이질감이 없는 것, 예쁘고 몸매가 괜찮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좀 쉬운 길로 넘어가서 화류계 쪽으로 간다거나 유흥을 즐기러 다니다 보면 얘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구나, 돈을 써주기를 바라는 장사꾼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여자를 만날 거지 화류계 여성과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단기간 여행 가서 만나는 이제 화류계 친구들만 보시고 베트남 여자들은 이렇게 화려하구나, 와이프 구하러 갔다가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오는 거야. 행복한 게 더 신기한 거야. 안녕. 네, 안녕하세요. 투부비 정PD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을 베트남 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2022년 기준 국제결혼 1순위가 바로 베트남 여성분입니다. 통계표를 보시면요, 1위는 베트남, 2위는 중국, 3위는 태국, 4위는 미국, 5위는 일본, 6위 필리핀, 7위 캄보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베트남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서 한국인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중국 하면 좀 왠지 싫잖아. 그래서 인구 더 많은 중국보다 훨씬 결혼을 많이 한다고 보고요. 문화적으로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베트남 여성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베트남 여성들은 긴 생머리, 예쁘고 몸매가 이렇게 괜찮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쪽 호치민 쪽이 아니라 북쪽 하노이 쪽으로 가면 동남아 쪽 외모가 아니라 동북아 쪽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이질감이 없는 것들이 이제 또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동남아 여성들 몸매 비율이 좋잖아요. 베트남 여성들 몸매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는 작은데 몸매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도 작고 늘씬한 연예인 비율이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보면 한국 남자들 뭐 키 180 안 되면 루저다 뭐 그러잖아요. 여기 베트남 여성분들은 남자 키 170만 넘어도 키 크시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피부 하얗다고 좋아합니다. 한국 남자들을.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 굉장히 순수해요. 시골 쪽에 살고 있다가 상견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한 남자만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사라진 그 로맨스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호치민 쪽에 일하는 여성들은 뭐 일에 치이고 물가도 엄청 높고 월세도 막 40-50만 원씩 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이제 좀 쉬운 길로 넘어가서 화류계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한데, 아직 북쪽 유교적 사고가 남아있는 지역 출신 분들 보면 남자의 돈, 직업, 명예 이런 것보다는 진실한 사랑, 자상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훨씬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되게 적극적이에요. 없는 말을 못해요. 뭐 머릿속에 이제 말이 생각나면 막 확 하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숭 이런 게 별로 없기도 하고,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이 베트남 민족의 민족적 특성이에요. 특성.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잖아요. 좋은 점이 많은 만큼 오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베트남에 몇 번 방문해보신 분들,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베트남 여자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호치민 같은 데 가면 여자분들이 알아서 들이대시는 분들도 있고, 유흥을 즐기러 다니다 보면 얘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여자만큼 순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케바케인 게, 어떤 여성분들은 약간의 터치 막 이런 것들에 막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여성분들은 살짝만 닿아도 막 친절히 치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돈을 써주기를 바라는 장사꾼의 마음 때문에 오픈마인드를 하는 거지, 절대 이 여자가 쉬워서 당신한테 오픈을 해주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적 동등한 입장, 연애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똑같으니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 그때 이제 오픈마인드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베트남 여자는 쉬워, 외국 여자는 쉬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류 때문에 한국 남자 좋아할 거다. 한류랑 뭔 상관이에요? 그럴 수는 있지.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 한국 남자랑 만나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궁금하네?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걔들도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막 잘생겼잖아. 알아.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랑 오징어랑 다르게 생긴 것도 알아요. 아는데 왜 만나느냐, 궁금하고 신기하니까 그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히딩크 막 와가지고 막 열광했었잖아.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 오면 네덜란드 반가워 하지, 오징어인데 잘생겨 보일 리는 없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왔어요? 박항서 하는 거지. 당신이 좋은 건 아니란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다만 한국 여성들처럼 약간 꿈속에 살고 있지 않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착각하시는 게 40, 50대들도 20대 젊은 아가씨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네?
진짜 어려워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한 20년 전, 10년 전.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여기 사람들도 나이 차이 나는 거 힘들어해요. 물론 국결해서 그렇게 매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초혼인 여성분들 원한다 이러면 여기는 일찍 결혼하니까 초혼이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초혼 20대 여성분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들어가지고 억지로 성사를 하면 성사는 될 거예요. 근데 억지 매칭을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돈이 없어서, 집안에 돈이 너무 없어서 가족을 위해서 나 한 몸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좀 잘 살게 하자, 이 마음으로 당신이랑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이제 불행의 시작. 물론 이제 40대 남성도 자기 관리 잘하고 마인드가 막 열려있고 막 새치 같은 것 좀 숨길 수 있고 피부 관리도 잘했고 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이러면 뭐 40대라도 30대 초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어차피 나이 까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 데이트할 때 국결회사가 아니라 소개팅 어플 같은 걸 통해서 지인 소개로 만났어. 20대 베트남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리 잘된 재력 있고 괜찮은 남자 20대 여자 충분히 만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관리하시라고. 관리를 하셔야 20대 여자를 만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애 못 해본 모쏠, 연애 고자 베트남 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애 고자는 베트남 와도 연애 고자야. 여자랑 대화하는 기술, 소통하는 기술 뭐 이런 거 없으면 그게 어느 나라든지 연애나 결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적인 여성분들, 그렇다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급하게 업체를 찾는 분들, 여성분들 중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집안을 건사해야 돼서 한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려고 업체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 진짜 대체 뭘 보고 40, 50대 막 아재, 누가 봐도 아재야. 심지어 동안도 아니고 꾸미지도 않아.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 그리고 심지어 남자 무뚝뚝해. 밥 가져와라. 이런 남자랑 왜 결혼을 해요? 심지어 보세요. 요즘 베트남 가면 널린 게 한국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이 급하다고 결혼업체에서 아무나 확인도 안 된 아무나와 결혼하면 불행의 시작이다. 2, 3일 만에 콩 뽑듯이 결혼해서 행복한 게 더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 만날 때 웬만하면 일반인 분들을 만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반인을 알아볼 수 있지? 단기간 여행 가서 만나는 이제 화류계 친구들만 보시고 아 베트남 여자들은 이렇게 화려하구나 단정을 해버리면 곤란해요. 되게 곤란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여자를 만날 거지 화류계 여성과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할 건가? 결혼하러 갔는데 화류계 여성을 데리고 한국에 온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되게 잘하는 여성인데 한국에서 이 남자와 시골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와이프 구하러 갔다가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여자 무조건 걸러라. 첫 번째는 바로 화려한 여자. 일단 화려하게 화장하고 명품 들고 다니고 이런 여성분들은 집이 엄청 부자거나 90% 이상이 화류계 여성입니다. 베트남의 부잣집 여성들은 한국의 부자만큼 잘 살아요. 결혼을 하고 매칭하러 나왔다.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이것부터가 2, 3일 만에 이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쉽지 않고 20대 초반 잘생긴 남자 한창 좋아할 나이 여자가 40, 50대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이 여자들이 이 남자한테 큰 매력을 못 느낄 거 아니야. 한국인이라고 매력을 느껴? 결혼하고 싶어? 요새 국제결혼에서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 여성이 나 오빠 좋아요 결혼할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 비자, 한국 외국인 등록증 필요하겠네. 두 번째 걸러야 될 여자, 문신한 여자. 저는 문신을 딱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트남 여성들 중에 문신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가슴 쪽, 막 이런 쪽 섹시 어필을 하고 싶은 그런 부위에 문신하신 분들은 좀 거르세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80% 정도 화류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도 되게 유교국가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주변 시선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문신 못해요. 부모님한테 막 등짝 스매싱 맞고 난리 납니다. 근데 이 여성이 문신을 했어. 그러면 이 여성은 이 여자의 집안을 책임지는 여자다.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4, 50만 원 월급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 4, 50만 원씩 주고 명품 감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번다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대체? 이 정도의 돈을 가족에게 보내준다 이러면 문신이 아니라 문신 할애비를 해도 집에서는 한 말도 안 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문신 이 정도는 하겠지. 근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일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 세 번째는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이런 분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고 수수하고 뭐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걸으세요. 의외로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거나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어. 만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 돈 버리세요. 결국 당신의 돈이 없어지면 당신을 떠날 거다.
네 번째 걸러야 될 여성인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페이스북을 합니다. 되게 소소한 거 막 뭐 먹었는지 그런 거 다 올려요. 거기에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전화통화도 다 해요. 가족들 단체 전화, 영상통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페이스북으로 해요. 물론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 원래 뭐 SNS를 잘 안 하는 성향이 있잖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친구들은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있어요. 보통 저희 와이프도 막 몇천 명 있어요, 친구가. 근데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분 페이스북 계정도 서로 알려주고 했어. 친구 리스트를 봤는데 막 3명, 4명밖에 없어. 비밀 계정을 당신에게 공유를 했다. 그럼 그 여성분은 아마도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거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안녕. 베트남 국제 결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가 않아요. 그냥 돈만으로 해결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무조건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불행해집니다. 마인드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외국분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나라 가서 진짜 한 3개월은 사셔야 된다. 보름 이상씩을 한 3번 정도. 요즘 비자도 늘어나가지고 좋잖아요. 가서 지내보시는 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지내보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 와서 막 3, 4일 잠깐 본 모습 이게 베트남의 전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베트남은 어떤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